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최근에 가파르게 원유가 상승하고 있죠. 지금 현재가로 원유 선물이 WTI 원유 선물이 45불인데 많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원유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원유 선물 투자 어떤 게 좋은지 상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원유 선물 투자를 가끔 하긴 하는데 가끔 예전에 한 10년 전, 15년 전 언젠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창 원유 선물 투자 많이 할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 뭐 골드만삭스에서 뭐 200달러 간다 막 그러고 난리치고 있을 때 200달러 안 갔어요. 골드만삭스 걔네 얘기는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당시에는 뭐 국내 ETF가 도입되던 초창기라서 없었어요. 상품 자체가 ETF가.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미국 거 이런 거 러시아불 X3 세 배 레버리지. 저는 그 당시에는 세 배 레버리지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RUSL 원유가 올라가면 러시아 이 인덱스가 진짜 많이 올라가요. 뭐 하루에 수십 %씩 등락폭이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돈 꽤 많이 벌기도 했어요. 요런 걸로. 근데 지금은 요런 건 안 하고 있고, 왜냐면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도 원유에 투자할 만한 ETF가 괜찮은 것들이 꽤 있어요. 오늘은 그런 것들을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 오펙 사이트인데 오펙 원유 수요 디맨드 요거를 보면은 2015년경 이때부터 원유 수요가 정체돼 있어요. 정체돼 있고 지금 오펙 보고서 같은 것들을 보면은 2030년부터는 원유 수요가 더 이렇게 떨어질 걸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미 코로나 때문에 원유 수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원유 가격이 떨어진 거다. 이런 원인도 있지만 원래 코로나 이전에도 원유 수요는 계속 정체돼 있거나 떨어지는 추세였어요. 오펙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적으로도 큰 메리트는 없어요. 전기차들이 이제 대세를 이루고 그런 시대들이 올 거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겠죠, 앞으로는. 단기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가 회복하는 그 기간 동안 정도. 그 괜찮은 ETF를 소개시켜 주기 전에 먼저 유가를 다시 한번 볼게요.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먼저 이 상품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 원유는 위험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다 알아요. 이게 이게 도대체 뭐죠? 이 장대 음봉은 와 이게 유가 선물 WTI 원유 선물 마이너스 40달러 사건. 4월이네요. 4월 한 15일 경이네요.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었죠 이때. 이때 이때 그 원유가 이때예요. 이때 좀 잘 안 보이는데 바닥을 찍고 원유가 이제 바닥을 찍었나 보다.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나 보다. 올라가나 보다.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고서는 지금 계속 이 상태로 가고 있는데, 무슨 코스닥 동전주처럼 이렇게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요때 사신 분들이 이 신한 레버리지, 삼성 레버리지, 원유 선물, 이거 사신 분들이 이때 꽤 많아요. 아직도 소송 중이고 그러시고 있으신 것 같아요. 대충 가격대를 보면은 한 2,800원, 뭐 한 3,000원대, 요 정도 되네요. 지금 335원이에요. 10분의 1토막 됐죠. 많이 안타까워요. 원유가 마이너스 40달러다. 이거는 이론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원유를 살 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원유를 나한테 팔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40달러를 얹어줘야 돼. 그래서 이제 게시판에서 저는 그랬었죠. 야, 원유 우리 집 앞마당 넓으니까 거기다 다 보관해줄게. 40달러 나한테 줘라. 그러고 있던 시기예요, 이게. 진짜 많이 안타까워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올해 12월부터 모든 레버리지 상품을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죠. 저희도 받아야 돼요. 레버리지 이제 거래하려면은. 이 사건이 계기가 된 거예요. 이 원유 레버리지 상품. 야수의 심장을 가진 형님들은 이 구조를 다 알고 들어가신 거니까 뭐 상관없지만 모르는 분들, 초보자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를. 예를 들어서 11월 선물이 있고 12월 선물이 있고 내년 1월 선물이 있다고 해보죠. 가격은 40불, 50불, 60불 요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쳐보죠. 근데 11월 선물이 갑자기 마이너스 40불로 떨어졌어요. 갑자기. 근데 이 선물은 만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만기가 되면은 2월을 해줘야 돼요. 2월을 해줘야 돼. 얘를 강제적으로 사줘야 돼. 50불짜리를. 지금 마이너스 40불인데? 그러면은 2월 하자마자 90불이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롤 오버 비용이에요. 롤 오버 비용. 이런 급격한 장세에서는 이 롤 오버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지 예측조차 못하는 거예요. 진짜 엄청난 손실이죠. 얘 지금 340원인데 이 폭락 전 가격 15,500원 엄청나죠. 원금 회복 못해요. 이거 90불 날라간 거예요. 이미 롤 오버 비용으로.
이런 상품은 건들지도 마시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요거 말고 조금 해볼 만한 상품들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같이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원유 폭락 때 바닥 찍었을 때 원유에 투자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ETF나 ETN이 아니라 SOE를 샀어요. SOE.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 차익을 남기고 팔았는데 재미 좀 봤죠. 저도 원유 투자 이런 것들이 단기 수익을 올리기에 재무 좀 보기에는 좋아요. 근데 원유를 투자하고 싶다, 이런 하락장에서, 원유가 하락하는 장에서, 그러면은 이런 원유 기업을 사는 게 좋아요. 파생 상품은 그 롤 오버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워낙 위험성이 커요. ETF도 괜찮은 게 있길래 한번 추천해 줘 볼게요. 기업 말고 ETF에 저는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코덱스, 미국 S&P 에너지, 합성 같은 경우는 서로 증권사와 운용사 간의 수합 계약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어요. 알아야 될 거는 이 합성이라는 게 추적 오차율이라고 하잖아요. 괴리율. 그게 상대적으로 다른 ETF보다 낮아요. 합성은 다른 ETF보다 괴리율이 낮은 편이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합성이 조금 더 유리해요. 그렇고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때 최고점이 1월달 최고점이 8,300원 정도잖아요. 지금 5,200원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원금 회복해요. 원유랑 똑같이. 아까 그런 ETN, 레버리지 이런 거는 원금 회복 절대 못해요. 그건 끝난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원금 회복 한단 말이에요. 할 거면은 이런 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에 대해서 구성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원유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원유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이런 미국 회사들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원유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원유가 올라가면 원유 생산 기업도 똑같이 올라가거든요. 판매 기업.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22%, 23% 정도네요. 비중이. 엑손모빌, 미국 대표 원유 기업이죠. 쉐브론 22%, 둘이 합해서 거의 50%네요. 얘 아까 그 ETF 사면 얘네 둘 사는 거나 거의 뭐 마찬가지네요. 그래요. 그리고 하나 더 추천드려 볼게요. 다른 거. 이건데 얘도 원유 투자가 아니라 원유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얘도 합성이고 H 환해지가 되네요. 얘가 조금 더 나을 것 같대요. 환해지도 되고 하니까. 아까 걔도 환해지 되나? 얘가 환해지가 되나? 얘 환해지 안 돼요. 얘는 코덱스는 환해지 되는 거. 요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요거 KB스타에서 운영하는 거래요. 얘도 지금 정점이 4,760원이었는데 지금 원금 회복하러 가고 있죠. 원금 회복을 다는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몇 달이 지난다고 해도. 얘 구성 종목을 한번 볼게요. 제가 볼 때는 얘가 조금 더 나아 보이거든요. 엑슨모빌이나 여기보다는 얘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투자돼 있어요. 몰빵이 돼 있지 않고, 아까 걔는 엑슨모빌이랑 쉐보론에 거의 몰빵돼 있는 수준이잖아요. 얘는 조금 비중이 보면은 되게 낮아요. 다 조금씩 갖고 있어요. 뭔가 이제 동일 가중 평균이라고, 그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얘도 물론 엑슨모빌 여기 있잖아요. 쉐보론도 있어요. 여기 있네요. 쉐보론도 있긴 한데 약간 동일 가중 평균식으로 투자를 해요. 얘가 조금 더 나아 보여요. 두 개 기업에다 이렇게 50%가량 몰빵하는 것보다는 요게 좀 낫다. 그리고 대세 환율 하락 시기에 환해지가 되는 요 상품 조금 코덱스보다는 더 나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오늘 동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